안녕하세요. 저는 장로이 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다가 끝났죠. 성공적으로 개막해서 폐막까지 큰 탈 없이 잘 진행된 행사라서 몹시 뿌듯합니다. 저희 고향인 항저우에서 열린 행사인데다 제가 자원봉사자로서 일했었거든요. 한국인 여러분도 열심히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웬만큼 바쁘신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중계를 보셨을 것 같아요. 현지에서도 열기가 대단했거든요. 항저우에 직접 아시안 게임 경기를 보러 오신 한국인 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경기를 관람하면서 오직 한국인만이 보인 특이한 모습에 제가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해당 사연은 중국인 여성 장로이 셴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항저우가 고향인 중국인 여성입니다. 그래서 항저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죠. 대학생 시절까지 항저우에서 살다가 도중에 학교에서 보내주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많았는데 제가 꼭 가고 싶어 했던 프랑스는 없더군요. 그래서 일본으로 골랐습니다. 듣기로는 일본이 그나마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과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프랑스는 일본이 동경하는 나라라서 이것저것 따라 해대니까 비슷할 수도 있고 영국은 일본처럼 섬나라니까 조금씩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에 가게 되었고 제 일본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죠. 아시안 게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일본에서 겪은 일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 일본의 물가는 상당히 부담스럽더군요. 기숙사에 들어갔는데도 내야 하는 돈이 있었죠.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부동산에서 집을 구했더라면 아마 유학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비싸서 중국에서보다 자린고비처럼 생활해야만 했어요. 뭐든 아껴 쓰면서 아르바이트도 했죠. 학교에서든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에서든 사람들은 다 친절했어요. 저를 특히 챙겨주는 분도 계셨죠. 일본인들은 말씨도 참 나긋나긋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차분하고 상냥한 사람이 소수인데 일본에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고 보통의 중국인처럼 목소리 크고 괄괄한 사람은 일본인 중에 극소수였습니다. 대체로 상냥해서 같이 지내기가 편했습니다. 시원스러운 매력이 없는 사람들이라 간혹 너무 답답하긴 했지만요. 같이 학교에 다니는 일본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저한테 물어봐 주기도 했습니다. 같이 갈 거냐고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들을 따라 야구장으로 피크닉도 다녀왔었죠. 그날은 꽤 즐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화장실에 들르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창 경기를 보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관중석에 사람이 많아서 화장실도 붐빌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사람이 많이 없어서 바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죠. 볼일을 다 보고 칸을 나서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로이 셴 걔 진짜 냄새 심하지 않아? 응, 맞아. 안 씻어서 그럴걸? 대체 왜 그러는 거래? 그건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씻으려나. 함께 야구장에 왔던 일본인 친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험담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앞에서는 그렇게 상냥한 척 하더니만 저는 화를 참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살피지도 않고 화장실을 나섰고 관중석으로 돌아갔어요. 자리로 가 앉으려는데 관중석에서 계속 경기를 보고 있던 친구도 제 욕을 하고 있더군요. 장로이 셴 때문에 저번 레포트 망친 것만 생각하면 화를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잘 참고 있는데 중국인을 목소리로 어떻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말 섞으면 머리 아플 것 같아. 그나저나 오늘 야구지겠네. 제대로 좀 하지. 이놈도 저놈도 저를 욕하기 바빴습니다.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오히려 좋아하는 척 했으면서 뒤에서는 그렇게 호박씨를 까다니요. 자기들끼리 연락하면서는 얼마나 저를 욕하고 깔봤을지. 북받치는 서름에 혼자서 야구장을 나왔고 그 녀석들과 거리를 두었죠. 티나게는 말고요. 모든 일에 감정적으로 굴었다가는 제 손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일본 유학 기간 동안 일본인들의 앞과 뒤가 지독히도 다르다는 것만 뼈저리게 느꼈네요. 저는 유학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곧장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일본에서 익힌 일본어를 개발해서 일할 때 잘 활용했습니다. 취직은 항저우가 아닌 충칭에서 하게 됐어요. 항저우에서 비행기를 타면 3시간 안 걸리는 거리지만 차를 타면 거의 18시간이 걸리는 곳이죠. 어쨌든 저는 충칭에서 쭉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저우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전부터 이런 걸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관두기로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하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관둔 것은 아니고요. 슬슬 고향인 항저우로 돌아가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졌던 참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몇 달 전에 충칭집을 정리하고 항저우로 넘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이삿짐 정리하고 쉴 시간이 그리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행사 준비로 바빠졌거든요. 바쁠 때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개막까지 하게 되다니. 거의 중국인들만 있었던 항저우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날아온 아시아인들로 북적거리게 됐습니다. 흔히 외국인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분하지 못한다던데 현지에 사는 저희는 다 알잖아요. 특히 저는 일본에서 살다 와서 한국인과 일본인을 헷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특유의 스타일이 따로 있어서요. 한국인들은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스타일리시하더라고요. 스타일의 차이도 있지만 국민성이나 성격이 자아내는 분위기도 달라서 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한중일 사람들의 차이점은 경기장 곳곳에서 여실히 드러났어요. 중국인들은 무슨 말이든 크게 하고 일본인들은 부끄러움을 타는 건지 영 조용하더라고요. 한국인들도 목소리가 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할 때였어요. 다른 때에는 중국인들처럼 함부로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고요. 일본인들은 자국 선수들을 응원할 때도 목소리가 가장 작았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세 나라 사람들의 차이점은 그들이 경기 관람 시 보여주었던 매너입니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거머쥔 것은 중국이었죠. 중국인으로서 몹시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종합 3위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죠. 한국 분들은 한국 선수들도 자랑스러웠겠지만 이곳 항저우에 방문한 한국 관광객분들의 신사적인 모습을 봤다면 그것도 몹시 자랑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경기가 있던 날 중국 선수가 승리했었거든요. 중국 선수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중국인 관객들이 경기장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응원을 보낸 덕분이었을 겁니다. 패배한 한국 선수가 낙담한 듯한 표정을 해보이자 한국 관객들이 상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내더라고요. 선수를 향해 괜찮다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객석에 있는 한국인 모두가 입을 모아 맞춰서 괜찮아라고 말해주더군요. 격려를 들은 선수는 울컥하는 듯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죠. 그 선수에게만 특별히 한국인들이 관대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 선수에게 그랬습니다. 한국 선수가 실수해도 괜찮아 해주고 패배해도 괜찮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당황했죠. 중국인들은 중국 선수가 지면 거의 대역죄인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나마 이번 아시안게임은 중국이 또 우승해서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지 못한 상황일 때는 실수하거나 패한 선수는 정말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그치니까요. 일본인들은 어땠는가 하면 일본에서 갔던 야구장에서 봤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처음에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런대로 응원하는 것 같더니 열세에 들어서자 사기가 푹 꺾여서는 조용히 보고만 있더군요. 물론 일부 일본인 관객들은 크게 응원했지만 원래 응원이라는 게 한두 명이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인들은 대체로 응원에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체념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일본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선수들에 대해 잔잔하게 험담을 하더군요. 제가 일본에서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씁쓸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워한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경기를 관람한 뒤 주변을 치운다는 개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어질러 놓고 그냥 가거든요. 그게 티켓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어지르는 건 당연하고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죠. 일본인들은 관람 후에 잠시 시간을 들여서 주변을 청소하고 가더군요. 그래서 이런 점은 중국인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리 일본인들을 싫어해도 배울 건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도 일본인들처럼 잘 치우고 갔는데 일본인들보다 한 수 위라고 느꼈던 게 남아서 치우고 갈 필요가 없이 경기 관람 내내 비닐봉투를 옆에 끼고 있더라고요. 쓰레기가 나오는 즉시 비닐봉투에 넣어서 경기가 끝나면 가지고 나가도록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바람에 자원봉사자나 스태프들은 한국인들이 머물다 간 자리를 청소하고 싶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니까요. 참 웃긴 일이었죠. 아시안 게임을 통해 항저우에서 만난 한국인들을 보고 저는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장점을 꼭 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지금까지 장루이셴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